안녕하세요. 당신의 개인 변호사 박혜원입니다. 만약 당신께서 외도했던 것들을 그 상대방의 법률상 배우자에게 발각되었을 때 저에게 연락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 몇 년 전만 하더라도요, 혼자 끙끙 앓다가 소장이 날아오면 그것도 끙끙 앓다가 그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요, 발각이 된 이후에 저한테 연락 주시는 분들이 적지 않고요, 그분들에게 제가 공통적으로 드리는 말씀들을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A가 있고요, B가 있습니다. A와 B는 혼인 중입니다. 그런데 C라는 분이 계셔서 C와 B가 외도, 부정행위, 불륜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C라는 분을 위한 영상인데요, C라는 분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 이거 어떡하지? 소송을 어떻게 하면 막아볼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발뺌을 하면 될까? 내가 이렇게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 그러면서 B와 C 사이에서 많은 연락들을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B의 입장에서는요, 본인이 선택의 갈림길에 내몰리게 됩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인정을 하고 A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인가, 그리고 C와의 관계를 단절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들게 될 겁니다. 너무나 손쉽게 B가 C와의 관계를 단절을 하고 정말 다행스럽게도 A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랬을 때, C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같이 잘못한 사람들이 연락조차 안 돼버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너무나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 될 겁니다. 거기에 C가 C 자신의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인 D라는 존재가 있다 그러면 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죠. 이때 C라는 분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언가를 증거를 조작하거나 아니면 말을 맞추거나 아니면 정말 이게 뻗대거나 이런 식의 어떤 액션들을 취하지 않으시기를 말씀 미리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B와 C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고, 그리고 A와 B 사이에 혼인관계가 있을 때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나 100이면 100 다 결혼관계가 중요하지라고 말씀을 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많은 케이스를 만나보면은요, B 입장에서 이 관계가 중요한지 아니면 부정행위 관계가 중요한지, C도 마찬가지예요. C도 본인의 애정행위 내지는 부정행위 관계가 중요한지 아니면 C가 다른 배우자 D에 대한 결혼 관계가 중요한지는 각자 케이스마다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상간자 유죄 청구 소송이 끝나지 않는 이유는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끝나야지만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이 결혼 관계가 종료가 되었던가요? 아니면 부정행위 관계 내지는 애정 관계가 종료되지 않는 이상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C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B가 혼인 관계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나와의 애정 관계 내지는 부정행위 관계를 선택할 것인가, 그거는 C와 B 각자의 성향이나 각자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뭘 할까? 전화를 먼저 할까? 전화 오는 걸 피할까? 전화 오는 것을 기다릴까? 내지는 지금 내가 돈을 따로 모을까? 이런 디테일하고 자세한 내용들은요, 변호사님과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서 해결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본질적으로 이 관계는 혼인관계 내지는 부정행위 관계, 이 양립할 수 없는 관계가 어느 하나가 종료되지 않는 이상 지속될 수밖에 없고, 그 불안한 마음들, 거의 멘붕에 빠지는 그 마음들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들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발각되기 전의 상황과는 다릅니다. A는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혼인관계는 여러 가지 사정들, 특히 아이들 문제들이 많겠죠.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이 끌어오르는 분노와 억울한 심정들에 대해 가지고는요, 모든 것을 C에게 털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C가 그것을 감내해야 될 수밖에 없고, B, C 사이의 관계가 계속 유지가 돼버린다 그러면 C는 지속적으로 이제는 대놓고 부정행위를 하는 꼴이 돼버릴 수 있다라는 것들도 명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외에 디테일한 소송에 필요한 구체적인 질문사항들, 변호사님 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3천만 원이 아니고 3,100원이 왔을까요? 왜 이 사람은 나한테 연락을 하지 않을까요? 왜 화해공고 결정이 바로 나왔을까요? 왜 조정이 되었을까요? 답변서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나요?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당신의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상담들이나 진행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도와줄 수 없는 부분은요, 바로 상간소송의 본질, 혼인관계와 부정행위 내지는 애정관계에 대한 진지한 고찰은요,
들어드릴 수 있고 같이 이야기들을 나눌 수는 있지만 결정은 C 또는 B가 결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감사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겁니다. 왜냐하면 A가 소송을 할지 말지, A가 당신에게 전화를 할지 말지, A가 당신의 배우자인 D를 찾아갈지 말지, 아니면 1인 시위를 할지, 아니면 그들 참고 넘어갈 것인지에 대한 모든 고민들에 대한 결정권은, 그리고 그 결정은 A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 선택에 당신이 영향을 주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막연한 불안감들보다요, 당신 C 입장에서 내가 이 애정관계 내지는 부정행위 관계를 갖다가 정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D와 당신의 결혼관계를 정리를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성찰과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외에 A의 선택에 따른 어떤 소송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고민하실 건 없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변호사님들이 계시고 훌륭한 변호사님들이 기본적인 소양 이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들은 각자의 변호사님들이 충실히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과 상의하셔가지고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부분들을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발 부탁인데 당신이 지금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욕심내지 마시고 당신이 진짜로 정말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진지한 성찰과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당신의 개인 변호사 박혜원이었고요. 저는 항상 당신 편입니다. 감사합니다.